코인이 우리가 매수나 매도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하면 무조건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투자에 최적화된 AI와 개인 투자자가 둘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AI가 파는 경우, AI가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가 파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AI가 파는 게 수익이 나오고 AI가 좋은 가격에 사도 좋은 가격에 개인 투자자가 팔지 못하면 손실이 납니다. 그만큼 매도가 매수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인 시장, 주식 시장에서 자, 매수는 우리가 뭐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 샀다고 쳐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뭐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과 제가 매수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전편에 칠리즈를 이렇게 매수했던 것처럼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기준을 통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기준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코인이 얼마만큼 상승했는가를 통계를 내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목표가가 헤드 앤 숄더면 머리까지가 목표가다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누군가가 이런 논리를 제시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이 패턴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의 목표가가 가장 많이 적합하게 손익비를 가장 많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더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백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는 방법과 유사한 형태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매수했을 때 시장의 상승폭을 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매수 방법이라고 하면 그런 매수를 했을 때 이전 시장에서 얼마만큼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코인 같은 경우 매수를 기본적으로 만약에 엘리엇 파동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저는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많이 해요. 상승하고 있을 때 보통 매수를 합니다. 그럼 팔 때는 언제 하느냐? 하락할 때 팔면 되거든요. 이 하락하는 기준을 정하면 돼요. 이 하락하는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이 영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상승 세기형 패턴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고 여기서 캔들에서 매도량이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도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버티고 있는 선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하락할 때 팔 수도 있어요. 그냥 파동을 그리더라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는 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가격을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끌어올리는 사람들도 목표가를 정해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정해놓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300원에 사서 나는 300원에 뭐 100억치를 긁어가지고 600원에 100억치를 팔겠다라고 했을 때 600원에 100억치를 받아줄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개인 투자자가 자금이 없어서 600억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목표가가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가격대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 개인 매수가 얼마나 따라 붙는지 어디에서 따라 붙는지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으로 파는 구간이 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리 점지하고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력이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고가에서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이미 버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의 기준은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을 정해도 돼요. 이렇게 꺾이고 떨어진다는 기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RSI가 떨어지면 여기가 떨어지는 자리니까 이런 데서도 매도하는 기준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떨어진다는 기준에서 전량 매도하면 됩니다. 앞에 첫 번째 방식과 이 두 번째 방식 두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나의 방식대로 매수를 했을 때 보통 시장에서 대략 어느 정도 올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는 1차 목표가를 정해서 만약에 이게 꺾이는 게 1차 목표가에서 꺾였다고 하면은 내 진입가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1차 목표가에 팔고 나서도 계속 올랐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다시 꺾였을 때 이때 다시 전량 매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2차 매도를 해서 이렇게 전량 매도를 하는 방식을 저는 보통 사용합니다. 이런 매수의 방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좋으냐 보통 제가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는 방법이 사실 패턴 매수는 목표가가 패턴으로 이미 나오거든요. 제가 매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주식에서는 20에서 3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20에서 30%를 무조건 도착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샀을 때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일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주식 기준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코인에 대입을 해봤더니 코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하니까 보통 얼마만큼 오르더라를 이전에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오래전에 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못해도 30에서 50% 정도 오르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매수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때까지 따져보면은 한 두 번밖에 존재 안 했거든요. 2018년이랑 2020년. 그때는 계속 급등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남는 기간에는 어땠어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겁니다. 그때가 한 30에서 50% 올랐더라. 해서 보통 코인은 최소 20에서 많게는 50% 정도의 1차 매도가를 가져가요. 제가 이거를 시장에서 처음에 제가 이때 매수를 했을 때 1차 목표가를 얼마를 가져갔냐면 30%를 가져갔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2차 매수를 아마 여기서 또 올라갈 때 또 했을 거거든요. 그때 목표가가 50%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된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까지 시장이 앞으로도 쭉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30%, 50%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이라고 판단되지도 않고 이 상승의 높이가 높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제 기준으로는 1차 매도를 20% 정도를 하고 20%에 판매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다가 이렇게 뭐 더 상승하게 되면 더 상승한 이후에 떨어지는 기준에 맞춰서 팔고 나오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나중에 시장이 좀 더 뭐 좋은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걸 1차 매도를 30%를 하던가 50%를 하던가 또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서 1차 매도가를 가져가고 나중에 떨어질 때 전량 매도하는, 아니면은 시장이 상승의 폭이 짧았다고 하면은 본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형태의 트레이딩만 해도 사실은 이 20% 30%가 손익비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통 개인 투자자가 짧게 사고 팔면 뭐 10% 15% 먹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가를 정해서 투자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방식은 주식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매도하면 좀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반을 팔게요. 나머지만 홀딩 하겠습니다.